안녕하세요. 한예종 논술 교습소 신보혜입니다. 저희 교습소 이름이 한예종 영화 논술에서 한예종 논술로 바뀌면서 한예종 논술 교습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업 구성이라든지 교습소의 다른 부분들은 변화한 것이 없으니까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부르기 쉽고, 또 저희 교습소가 영화 전공뿐만 아니라 예술 이론 전공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든 전공들 지금의 수업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서 저는 만족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바뀌고 첫 번째 영상이라서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실 지금 한예종 8월 입시 결과 발표와 또 결과 발표 안 난 전공도 있고, 이렇게 영화과 특별전형이나 모형은 예술경영 전공의 입학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를 드리고, 또 합격을 하지 못했더라도 한예종에 10월, 11월 입시가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한 번 도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간에 수시 실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집중해서 더 자신감을 갖고 하고, 이번 시험은 어쨌든 이번 올해 시험의 첫 번째 시험 순서일 테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 시험에서는 좀 더 잘 집중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시험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마지막 기회는 아니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희망을 갖고 다음 도전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한예종 기출문제 중에 언어능력 평가 시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어능력 평가 시험은 모든 전공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아니고요. 일부 전공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서 1차 시험 내용을 확인하시고 언어능력 평가 시험이 있으면 이 시험에 응시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시간 동안 2,000자 정도의 글쓰기를 하게 되는 그런 좀 긴 글을 쓰는 어려운 논술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기에는 인문 논술과 좀 유사하지만 쭉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인문 논술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결이 느껴지는 시험이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논술 시험이에요. 글쓰기를 하는. 일단 1번 문제는 문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 제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의 경우에는 어떤 소설의 일부분의 내용이 발췌되어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어떤 문학 비평에 준하는 글의 일부분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본문이 있고 어떤 비평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제시문이 있는 식의 구성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 문제도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번 문제는 어떤 비평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제시문들과 또 그 시각으로 비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예술품들이 또 제시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적인 어떤 글쓰기가 이 논술의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또 그 부분이 예술 논술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문제 1번은 다음 조건을 반영해서 소설 가의 주제를 논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주제를 논하시오라는 말이 좀 어떻게 써야 될지 막연하고 막막한 생각을 주는데요. 사실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조건들을 참고해서 그 조건에 맞는 내용들을 서술하다 보면 이제 주제로 흘러가는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연습해온 대로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하면서 글의 방향이 주제로 흘러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면 주제를 논하라고 했는데 그럼 주제란 뭘까요? 주제는 글쓴이가 이 글을 쓰면서 갖는 어떤 중심 생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한 이야기죠. 예. 이 글 통해서 느껴지는 중심 생각,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설을 읽으면서 저자의 중심 생각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가에 나타난 나의 니은에 대해서 설명할 것. 나의 니은은 사랑의 과정, 나 제시문이 이제 비평에 준하는 어떤 글의 발췌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랑의 과정이라는 그 부분을 가 소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글의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면서 서술합니다. 글이 이제 사랑의 과정이 진행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줘요. 그럼 그것에 어떤 중요한 국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또 나 제시문에 있어요. 그래서 나 제시문에서 사랑이 무엇이다 정의하는 그 부분을 가의 흐름 속에서 다시 이제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건은 나의 디귿을 참조해서 기억의 의미를 설명할 것 했습니다. 사랑은 이제 정치와 유사합니다. 이 문장을 나의 글 속에서 먼저 그 의미를 파악하고 또 우리는 오늘 이웃이랑 친한 사이 해버림, 이게 이제 가의 이제 기억에 있는 그 내용인데 그것의 뜻을 위에 이제 내가 나 문장에서 사랑과 정치의 유사성을 파악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소설 제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했는데 이 소설의 제목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설 제목은 사실 두 사람이 이삿짐을 이제 정리하는 그 순간에 틀어놓은 음악이고 또 두 사람이 친밀해진 순간, 그때 이 둘이 자신들의 연인인지 아닌지 그 정도로 이제 감정이 올라온 거죠. 그 순간에 배경음악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주석에 나온 이 음악의 설명을 참고해서 사랑과 정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제목을 소설의 주제와 연관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전개하다 보면 자연스레 가소설의 주제를 논하는 그런 글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 1의 주제를 논하시오라는 질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소설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을 이제 글의 방향으로 정하고 조건들의 단서들을 서술하면서 점점 주제에 접근하면 됩니다.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소설을 이제 미리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본문의 내용만으로도 이제 문제에 충분히 대답할 만큼 소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니콜라이와 진주가 두 인물이죠. 우연과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또 차이점을 드러내면서도 관계를 이제 지속하고 있고 또 각자의 연애와 사랑은 두 사람의 관계로 향하면서 그것은 이제 친한 사이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그 사랑의 과정이 바로 정치와 유사한 것임을, 정치는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또 따라서 두 사람의 친한 사이, 사랑은 더운 나라 사람인 이웃들과 친해지는 그런 사랑으로 넓혀지는 정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조건을 통해 가 글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천자로 문단을 갖춰 정리하면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블로그에 그대로 써놨어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또 본인의 글쓰기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예시 답안을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예종에서 제시하는 예시 답안이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989자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글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제를 논하라는 그 말이 그렇게 막연하진 않았죠. 그래서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답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설 내용이 그 본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쓰기에 많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번은 문학 지문이 아니고 비문학 제시문입니다. 2번에서는 가나다, 라마 제시문의 이제 문단이 5문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술 비평의 어떤 준하는 글들을 발췌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마는 그 비평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술 작품이 2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문학 제시문은 주로 이렇게 예술품을 비평해야 하는 어떤 시각을 이해하고 그 예술품을 우리가 비평하는 글쓰기를 해보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보면은 충분히 연습이 될 겁니다. 일단은 문제를 자세히 보면 문제 2는 예술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가나다를 요약한 뒤에 이게 조건이죠. 이중 적절한 관점을 택해서 작품 라마를 각각 논하시오. 그런데 라마의 논한 때에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적용해라. 그래서 천자고 50점입니다. 2개가 합해지면 100점이겠네요. 2번 문제의 경우는 이제 1번 문제와 달리 조건으로 상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고 문제에서 직접 조건을 제시합니다. 1번의 이제 조건을 우리가 나눠보자면 예술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가나다를 이제 요약하는 거고, 그리고 적절한 관점을 택해서 라마를 논하는 게 2번째 조건. 서로 다른 관점을 적용해야 되죠. 문제의 2 조건을 먼저 명료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조건에 맞는 글의 내용을 서술하지만 하나의 글로 또 완성해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글의 구성은 논사문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갖추게 되고 그러한 구성으로 천자의 글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논술을 하다 보면 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에 그렇게 제한돼서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예종 글 같은 경우에는 천자의 2개의 이제 긴 글을 쓰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조건에 맞는 주관식 답안을 쓴다기보다 한 편의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구성이 갖춰지는 게 좋죠. 그런데 이 구성을 꼭 문단의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 글을 마치는 문장이 있다 라는 식으로 좀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작의 문장과 또 마치는 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이제 한 편의 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글의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에 좀 주의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조언을 드립니다. 일단 서론에서는 이제 글이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전체 주제를 밝히며 글의 방향을 이제 잡아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술에 대한 관점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글의 관점이 뭐 3가지가 있다.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시작의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론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본론 첫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인 요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각각의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서술하고 그 부분에서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 됩니다. 본론 2번째는 이제 2번째 조건에 맞게 라마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택해야 하는지가 이제 일단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라의 사진을 보면 페론 해변과 아내가 공항에서 포옹하다라는 제목이고 1966년 이런 날짜가 연도수가 써 있습니다. 1966년은 이제 베트남전이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제목에서 이제 해변과 아내가 제외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쟁 당시에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장면을 전달하는 그런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우리가 관점으로 택해 볼 수 있겠죠. 가의 관점에 예술의 비극성에 대한 고찰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라는 가를 통해서 이제 논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 같은 경우에는 황지우 시인의 동사라는 시입니다. 1987년 시이고요. 1987년은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황지우 시인은 이런 민주화 운동에서 시를 통해서 참여 의식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시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약간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시 내용을 보면은 얼핏 짐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이 1987년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회 의식이 반영된 그런 시라서 마 같은 경우에는 나의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이 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한두 문장으로 예술에 대한 관점의 의의를 정리해주는 그런 문구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의 시작과 본론의 내용, 조건을 이제 다 맞춰서 글을 써준 내용과 결론이 필요하다. 예시답안은 이제 한예종에서 공개한 예시답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정답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문제는 한예종 언어능력 평가시험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평이하다.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출제됐던 제시문 안의 내용들도 한예종에서 이미 출제하는 어떤 방향에 맞춰진 그런 제시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예종의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연습을 좀 해보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글쓰기가 막막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은 연습을 꾸준히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습소에 있는 언어능력 평가 시험,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에세이 수업인데요. 논술의 기초부터 또 인문 논술, 그리고 한예종 논술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예종 논술을 결국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인문 논술로 한예종 논술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아셨겠지만 내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비평적인 시선과 글쓰기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문 논술에 없는 건 아니지만 한예종은 이렇게 그 시험 안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인문 논술은 부분적으로만 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예종 논술은 좀 비평적인 어떤 글쓰기 훈련이 더해지지 않으면 잘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물론 한예종에서 정답을 항상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점은 잡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시험 보는 환경에서 그 비평적인 글쓰기 수준에서 어떤 차이가 드러날 거고 그 부분이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비평적인 시각을 갖춰서 글을 쓴다는 게 더욱 중요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비평적인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한 충분한 문제를 확보해야 되죠. 물론 이제 언어능력 평가 시험이 주관식 시험으로 실시되면서 문제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어서 기출 문제만으로도 충분한 연습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예종 문제에 맞춘 예시 문제, 응용 문제가 필요한데 저희 교습소에는 많은 예시 문제와 응용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한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다. 연습만이 이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막하게
문제집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 한예종 논술 교습소에서 언어능력 평가 시험 수업을 통해서 함께 하면 좋겠네요.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고 지금 벌써 8월도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예종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서 함께 수업하기를 바랍니다. 언어능력 평가 시험 수업 하나만 신청도 가능하니까 꼭 편하게 연락 주시고 같이 수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